지난 시간에 동대문구의 연역을 1900년대 이전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1900년대 이전에는 조선이 개국을 하고 그 다음에 한성이 그 도시 수도가 되면서 거기에 사대문, 사소문, 그 다음에 북악, 이제 지금 백악이라고도 말합니다. 백자가 원래는 흰 백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백부, 큰아버지 할 때 그 맞백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 인자가 빠지고 흰 백자가 돼 있어요. 그 백악이 북악이라는 말도 쓰여져서 그 우리 여러분들이 북악 스카이웨이를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는 낙산이 한 바퀴 돌아서 남산을 돌아서 그 다음에 인왕산을 연결시켜서 다시 백악으로 돌아와서 18.2km의 서울 성곽이 만들어지고 그 성곽의 4개 중간에 흥인지문 반대편에 인해 반대는 돈의문, 돈독하다, 두터울 돈자.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남대문인데 그 국보 1호 숭례문. 그 다음에 북쪽에는 숙정문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이후에 숙종이 북한 산성을 정비하고 그 북한 산성과 서울 도성을 연결시키는 탕춘대 성을 만드는 그 중간에 홍지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의예지가 그런 형태로 사단이 되는데요. 사단은 유교 국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치고 있는 윤리강령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측은지심은 임지다냐라. 그래서 이 유학의 성리학에서 심은 우리로 따지면 소울, 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스피릿, 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 측은한 마음이라는 혼의 어떤 기능이 나오는 거, 의라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 다음에 수오지심이라는 마음인데 그거는 혼적이 나옵니다. 수오지심이라는 것은 부끄러울 숫자, 미워할 오자입니다. 아카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개 유교의 그러한 그 표현 양식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오, 부끄럽다. 오, 미워한다. 그럼 뭐가, 그것이 이제 정의인데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미워하느냐. 어떤 그 젊은이가 노인을 구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지나가면서 그 젊은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것이 미워할 오자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거기 관여하면은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슬금슬금 빠져가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게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그 나쁜 짓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 오, 그 다음에 그것을 피드백 시켜갖고 내 자신에 가서 그것을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것이 수죠. 그래서 수오지심, 그것은 바로 의지 단야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그 이 조선 시대의 유교 국가로서의 또 성리학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이념과 실천 강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문제를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자, 1940년대 이전 이 일제 시대 때죠. 이때는 한성부라는 이름을 내선일체, 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내륙이라고 보고 조선을 이제 그 자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동일한 형제 국가로 생각을 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우기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우리가 잘 아는 그 식민지 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수도를 동경이라고 하고 경자와 조선의 수도를 한성이라는 머리 글자를 버리고 성자를 떼서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경성. 이 경자라는 글자는 가운데 네모가 있죠. 네모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윗상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3개 갈래로 나오고 밑에도 작은 소자가 있는 3개 갈래로 해서 어떠한 한 영역에서 길이 6개 갈래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경이라는 말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 11년에는 경성부가 5부 8면으로 개편할 때 성해 지역의 방과 면으로를 거쳐서 숭신방이 숭신면으로, 임창방이 임창면으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경성부 숭신면에는 신설계 등이, 그 다음에 경성부 임창면에는 용두리, 제길이, 전동리, 답심리, 청량리, 회묘동, 휘경원, 이문동 등이 속해 있었다. 그리고 1936년 일제가 경성부 구역 확장을 하면서 고양군의 승신면은 경성부에 다시 편입되었고, 이때 서울의 동명은 전부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분할 개편되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속한 정은 창신, 숭신, 신설, 안암, 종암, 도남, 용두, 제기, 청량, 회기, 이문, 휘경, 전동, 답신 등 14개 정이었고, 이듬해 성북동을 편입해서 15개 정으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해방 이후에 1955년부터 4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동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법에서 21개 행정동의 출발을 보게 되고요. 1956년에는 구역 확장에 따라서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서울에 포함돼, 이때 동대문구도 경기도 양주군 구리변에 상봉리, 중화리, 목동리, 신내리, 마구리가 편입돼서 확충되게 된다. 자, 그러니까 그 중랑천 너머는 이제 그 양주군 영역이었고, 그 다음에 중랑천 이쪽에는 고양군 영역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975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 구역 변경이 됐는데, 동대문구 75년에는 이후부터는 동대문구의 창신동, 숭인동, 신설동 일부가 종래구로, 그 다음에 또 저쪽 중랑천 너머, 그 다음에 용두동, 답신리 일부가 성동구의, 그 다음에 보문동과 신설동의 각 일부가 또 성북구로, 이렇게 또 성동구에서 중곡동, 능동, 분자동의 각 일부가 또 다시 동대문구로 이렇게 편입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좀 흐리긴 합니다만, 가운데 사선으로 연결된 파란 선이 1호선 전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 관내에 있는 전철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왼쪽 밑에에서 신설동역이 이제 있죠. 사실 신설동은 지금 사실 동명으로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두동, 신설동이 합쳐서 용신동 아닙니까? 근데 그냥 신설동역이 있고요. 제기동역, 청량리역, 회기역, 그리고 외대암역, 신이문역, 여기까지가 이제 동대문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이로 청량리와 회기역을 지나서 오른쪽에 중랑역으로 가는 거가 경의중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문에서부터 문산까지 주로 다닙니다만은, 요게 경의중앙선이 그 청량리를 지나서 밑으로 가면은 왕십리를 거쳐서 왕십리에서 쭉 그 강을 따라서 강변대로를 따라서 쭉 연결되는 데서 저쪽 파주 문산 쪽 고양시를 거쳐서 그 가는 게 바로 경의중앙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 위쪽에 6호선 라인이 보이는데요. 월곡역이 보이고 그 중간에 고려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은 지금 제기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려대학도 이 라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가 외국어대학교, 또 서울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등 또 삼육보건대학교, 이렇게 그 굴지의 대학들이 이 안에 있어서 교육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지금 그 푸른색으로 보이는, 녹색으로 보이는 그 라인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목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홍릉수목원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홍릉수목원 월곡역 밑에 보이지 않습니까? 홍릉수목원 이 부분이 원래 광릉수목원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수목원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그 홍릉수목원에서부터
그 주변으로 경희대학까지 쭉 연결되는 거기에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즐비하게 있고요.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한국개발원, 그다음에 국방연구원, 무슨 뭐 산업, 뭐 정보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국책연구기관들이 있다. 그 뒤에 경희대 뒷산을 천장산이라고 말합니다. 천장산.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배봉산, 천장산. 그래서 비교적 동대문구는 녹지가 조금 그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그러한 이 두 개의 천장산 라인과 배봉산 라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대문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천호대로, 왕산로, 고산자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있다라는 그 글이 나옵니다. 자, 천호대로는 신설동에서 천호동으로 그 천호대교로 빠지는 그 큰 도로가 천호대로가 됩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 생긴 그러한 그 명칭들이 되겠는데요. 왕산로, 고산자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산로라고 하는 그 말은 대한제국 때 의병장이었던 왕산이라는 호를 가진 허위라는 그 의병장에 호를 붙인 겁니다. 1908년 그 의병들이 1만 명 이상이 양주에 집결했고 300여 명이 선발대가 동대문 밖 32점에 이르렀는데 이때 거기에 창의군의 1등의 사단장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허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허위의 이름을 따서 왕산의 호를 따서 왕산로가 되고요. 고산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정호입니다.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그분이 이제 그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데 왕산로는 그 신설동에서 청량리까지 신설동 로타리 동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동대문에서 종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종로가 끝나는 데서부터 청량리까지 청량 로타리까지가 왕산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산자로는 왕십리 로타리 그러니까 지금 왕십역입니다. 왕십역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왕산로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고산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암동 삼거리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대 앞에까지. 그래서 거기 그래서 하정로가 되는 또 하나 있는데요. 하정로는 신설동 로타리에서 동대문 구청을 거쳐서 답심리, 신답초등학교까지 이르는 거기가 하정로가 되는데 하정은 누구냐 하면은요 유관이라고 하는 정승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 부분의 호가 여름 하자의 그 정자 정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1972년에 한양천도 578주년을 기념해갖고 그래서 559개의 가로명을 제정할 때 바로 신담로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신담로가 나중에는 이제 하정로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답심리 동쪽에는 천호대로와 청계로로 연결되고 무항로와 고산조가 교차하는 간선도로 구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산은 회기동 북쪽 산지에 있는데 서울의 그 화강암 제4기 하성층과 강물이 운반된 모래나 자갈이 쌓여서 이루어진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대문구의 그 동쪽 끝에는 중랑천이 흐릅니다. 자, 중랑천은 의정부에서부터 발원해갖고 쭉 내려와서 청계천하고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중랑천, 그 다음에 동쪽이죠. 동쪽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정릉천이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그것이 청계천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북천이 흐르고 그래서 또 청계천하고 만나고 바로 이 청계천이 중랑천하고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죠. 한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팔당댐을 만들고 거기서부터가 한강입니다.
한강에서부터 양수리가 두 물이 갈라지는데 그때부터는 남한강, 북한강이지 한강이 아니죠. 크게 보면 전체 다 한강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강에 고유명사를 쓴 거는 팔당 때부터 한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강이 쭉 내려오면서 구리시 쪽에서 나오는 그 왕숙천,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중남천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하고 또 반대쪽에서 탄천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고 저 끝에 가서는 안양천이 만나서 하구 쪽에서 서해로 빠져나간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뭐 나와 있는 그 우리 동해 부분들을 보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동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신설동은 용신동이 됐기 때문에 신설동과 용두동을 제가 같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구로 볼 때는 이 용신동이라고 써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아래 지금 지도에 보면 아래 그 용신동 써 있지만 용두동, 신설동. 자, 신설동은 동부 숭신방에 새로 설치한 마을이다라고 신설계라고 한 데서 동명이 유래됐습니다. 새로 마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마을 혹은 또 새신자, 마을리자, 실리. 그래서 1940년에는 43년에는 동대문구에 속했다가 46년에 신설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용두동은 동명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의 모습이 용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43년에는 동대문관이었다가 46년에는 용두동으로 아예 바뀌었고 왕산로, 하정로, 청계천로가 시작되는 곳이며 남북으로 고산자로가 지나고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동대문구청이 있어서 선농제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청룡문화재 동대문구에서 청룡문화재를 하는데 청룡문화재가 용자가 용두동에 근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부터 그 기우제를 지내는데 바로 이 청룡문화재와 해당되는 그런 용두제를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산이라는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 용산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남대문 바깥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그런 터가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신동 지역에 지금 양령시가 있는데요. 우리 국내 최대의 그 한약재 거래 그 도매시장 뭐 이런 것이 양령시라고 하겠습니다. 제기동과 용신동 일대에 펼쳐져 있고요. 우리 청량리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경동시장을 거쳐서 양령시까지 연결된 우리 국내 최대의 그 시장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약상가로 불렸다가 95년에 양령시 한약 전통 한약시장이라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하고 2005년에는 재정경제부가 한방산업특구로 지정해서 이 한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박물관도 있고요. 또 일원에서 한의학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기동은 제사할 때 제자고요. 터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려면 제터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터마을. 제기동의 핵심적으로 있는 그 유적지가 선농단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제사가 바로 선농제가 되겠습니다. 선농제. 선농단이라고 하는 거는 앞선자 농사농자. 그래서 좀 더 앞서서 그 선양하는 거죠. 농사를 이렇게 임금님이 직접 나서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이제 음식이 좀 이따 설명했습니다만은 바로 설렁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윤태경 제실이 그 하나의 그 좋은 문화재인데요. 지금은 남산 한옥마을로 옮겨져 있습니다. 자, 선농단에 다시 보시면요. 지금 선농단은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 같은 데는 위패가 묻혀져 있어요.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지, 신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직단에는 그 지금 저게 보이는 것처럼 땅신에 공문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무슨 다른 별도 없고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이게 돌멩이로다가 신농시의 이런 그 신농시와 후직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위패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허벌판에 와서 그 백조 대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 거기서 같이 소고기국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 것이 선농탕이 되고요. 이 선농탕이 설렁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아주 원조 서울 음식은 설렁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에서 청룡문화제라든가 이런 축제를 열 때 설렁탕 무슨 끓이기 대회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서울의 대표 음식이 설렁탕이고 그 중에 바로 선농단에서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대문구가 서울 음식의 어떤 메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농동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친경지가 있었던 왕이 직접 이렇게 시범 삼아 모범을 보였던 그런 친경지가 있었던 곳이 전농인데 전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전이라고 합니다. 국왕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짓고 하고 거기다가 후직이나 신농에게 제사를 지냈던 국가 공유지에 설립되어 있는 토지 그것을 적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적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전농이다. 전농이다. 이런 말을 붙입니다. 43년에 전농 동대문구에 있다가 46년에는 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인근에 이제 그 청량리역과 배봉산이 있고 그다음에 실당이 있다. 그다음에 답심리동 밟을 답자와 심리인데 무학대사가 왕도를 정하려고 이곳을 밟았을 때서 동명을 답심리 심자는 찾을 심자입니다. 시무도 불교에 가보면 이렇게 그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갈 때 시무도라는데 그래서 그 답 밟아서 어떤 그 도읍지를 정하려고 찾았던 그런 탐문했던 그런 곳이 답심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심리에는 고미술 상가가 있어서 아주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요. 지금 이 답심리는 지금 신설동, 용신동이죠. 용신동의 풍물시장으로 연결을 시켜갖고서 이쪽에 그런 앤틱의 거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봉산에는 그 영원과 휴경원이 있었다. 그래서 휴경원은 정주의 후궁이자 순주의 생모였던 수빈 박씨의 묘소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묘원을 딴 데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장안동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목마장으로 유명했던 장안벌. 그 면목동에 그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원조고요. 그것이 마장동으로 넘어오면서 장안평에도 목초지가 형성됩니다. 강 주변이기 때문에 물도 먹을 수 있고 목초지도 많고 그래서 이 장안평이라는 것이 유래가 되는 거고요. 성동구, 중곡동, 군자동 일부를 합해서 신설된 동으로서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량리동 청량사라는 사찰이 있는 데서 동명이 유래되었는데요. 이 주변에는 많은 그 연구기관과 그 다음에 그 경찰서부터 또 중요한 세종대왕 기념관, 영희원 등이 있는데 거기 그 을미사변 때 1895년 여름입니다. 음력 8월이고 양력으로는 이제 가을이 10월 달이 되는데요. 그 일본의 그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그러한 시해된 그런 명성황후가 임시로 묻혔던 곳이 지금 수목원, 산림과학원 거기에 있는 기슭에다 묻어뒀다가 한 19년 후에 고종이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홍릉인데요. 홍릉이 지금 금곡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이전되죠. 그래서 그 금곡의 홍릉과 그 다음에 고종의 아들인 순종의 능이 윤흥인데요. 홍윤흥이 됩니다. 자, 그때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궁이었던 순원 황씨, 황귀비 엄씨가 순원 황귀비 엄씨가 황제의 귀비에 묘소가 있는 곳이 영휴원입니다. 원은 왕의 사친 왕세자와 급비의 무덤을 부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인원, 그래서 영휴원이 되는데요. 이 순원 황귀비 엄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 양정의숙 형제 양정고등학교 그 1906년에는 지금 숙명여고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명신여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학교를 세웠던 아주 중요한 분이고 우리 교육사에는 아주 이름이 남긴 분이고 그분이 고종 황제의 뒷바라지를 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의민 황태자가 바로 이진인데 그분의 묘가 숭인원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고요.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는 이유는 요거입니다. 영릉이 지금 여주에 갔는데 이 영릉이 지금 헌인릉 근처에 있었어요. 그것이 여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있었던 성물들을 그냥 버리고 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굴이 돼갖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성물들이 여기 보이는 성물들이 되겠습니다. 회기동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회기동 연산군 잘 아시죠? 연산군의 그 생모가 윤씨인데 윤씨가 폐비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연산군이 그렇게 그 폭군이 된 거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를 그 비참하게 가신 거를 폐비가 된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그 정현 그 왕후 계비한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연산군 때 회묘라는 묘를 갖다 지금 아마 경희여고쯤 어디고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거기 경희대학 그쪽 관내에 회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회묘가 품을 회자 아닙니까? 회심할 때 이 회묘가 회묘동이 됐어요. 회묘동에다가 회묘라는 말이 좋지 않다. 그래서 회자에다가 이 돌아올 회자로 바꾸고 묘자 비슷하게 보이는 게 허기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기동이 됐고요. 그분의 그 면모를 비는 사찰 그 부분이 거기에 연화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휴경동이 되겠습니다.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 씨의 묘소인 휴경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서삼릉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그 휴경원의 이름을 따서 휴경동이 되고요. 이문동은 마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문동이 사실은 그 종로로 쭉 빠져나가면 신설동, 청량리, 그 다음에 외대를 쭉 지나서 그 라인이 원래 정통 의정부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글로 쭉 가면은 쌍문동이 있어요. 쌍문은 이문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문동은 그것이 마지막 이제 도성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이 되고 거기에 들어오다가 사대문이 닫혔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떡전거리 지금 시립대 앞에 있는 떡전교가 있었던 그 떡전거리에서 주막거리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휴경원터 지금은 서삼릉에 있는 휴경원이 되고요. 휴경원터가 있었던 곳이 지금 휴경여고 그쪽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지명과 또 역사 문화 유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